69페이지요. 의식의 데이터베이스 나가집니다. 네. 아, 그걸 안 했구나. 반짝반짝 빛나는 창문이. 네, 예, 1026일차입니다. 네, 하겠습니다. 네. 의식의 데이터베이스. 독자가 이 연구의 본질적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나의 두려움을 잠재우기 위해 여기 시작부터 그 메시지를 상세히 설명할 것이다. 개인적인 인간의 마음은 거대한 데이터베이스에 연결된 컴퓨터 단말기와 같다. 데이터베이스는 인간 의식 자체이고 우리 자신의 의식은 단지 인간의 개인적인 표현이지만 모든 인류의 공통의식에 뿌리를 두고 있다. 데이터베이스는 시간과 공간, 개인적 의식의 모든 한계를 초월한다. 데이터베이스는 뭐야? 모든 것들을 시간과 공간과 개인적 의식의 모든 한계를 초월한 무한대로 있는 그 의식을 표현을 한 거예요. 그렇죠? 이는 천재의 영역인데 인간이 된다는 것은 데이터베이스에 참여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태어났다는 사실만으로 그 천재성에 접근할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는 무한한 정보는 이제 언제 어디서든 누구에게나 몇 초 안에 손쉽게 이용 가능하다고 밝혀졌다.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발견으로 개인적 삶이나 집단적 집단적인 삶 둘 다를 아직은 전혀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변화시킬 힘을 품고 있다. 그러니까 정말로 놀라운 발견은 개인적인 삶이나 개인적으로 사는 게 있고 그다음에 집단적으로 살고 있는 삶이 있잖아요. 전혀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다 바꿀 수 있는 누구에게나 몇 초 안에 손쉽게 이용 가능하고 바뀔 수 있다라는 거야. 이 무한 정보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바뀔 수 있게끔 변화할 힘을 품고 있다 그러죠. 그래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의식의 길을 제대로 알고 계신 안내자를 만나고 이걸 계속 이제 제대로 공부를 하면서 변화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지금 목적이죠. 의식 성장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다. 개인적인 거와 집단적인 거에 가능한데 근데 내가 자꾸 바뀌려고 해야지 바뀔 마음이 없으면 자꾸 내 생각, 내 믿음을 딱 잡고 있으면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을 자꾸 내려놓고 이해하는 마음은 뭐냐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있습니다라는 거죠. 그 마음을 계속 내려놓고 해야 선생님이 안내해 주시는 길에 따라서 빠르게 바뀔 수 있는 시간이 있다라. 빠르게라는 건 어폐가 있어요. 원래 있기 때문에 드러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원형 패턴과 상징들을 언급한 스위스의 위대한 정신 분석가 카를 구스타르 융, 측정치가 한 520 정도 되는 이분이죠. 전체 인간종이 공유하는 모든 경험의 끝없이 깊은 잠재의식 웅덩이, 깊은 잠재의식의 웅덩이에 뭐야? 집단 무의식을 추정했다. 우리는 집단 무의식을 강력하고 보편적인 구조와 패턴들을 특징으로 하는 인간 삶에 관한 숨겨진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생각할 수 있다. 언제 어디서든 이제껏 경험되었던 모든 것에 접근할 수 있는 그 데이터베이스의 커다란 장래성은 사실상 어떤 것이든 그냥 묻는 순간 아는 그 능력에 있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그 장래성을 그냥 묻는 순간 아는 거는 뭐야? 그 능력이 있다라는 거.
안다는 거니까 뭔가 그렇죠? 그래서 직감이나 예감으로 점술이나 꿈으로 혹은 그냥 운 좋은 어림짐작으로 얻어지는 그다지 합리적이지 않거나 합리성을 초월하여 얻어진 모든 정보의 기원이 이 데이터베이스다. 선재성의 원천이며 영감의 셈이자 불가사의한 신령 지식의 근원이다. 답의 잠재성이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면 질문을 할 수가 없다. 그 이유는 질문과 답이 같은 패러다임에서 만들어지고 따라서 정확히 합치되기 때문이다. 이미 존재하는 아래 없이는 위도 없다. 인과는 순차적으로 발생하기보다 동시적으로 발생한다. 늘 말씀하셨던 거예요. 동시에 있다라는 거. 위가 있으면 아래가 있는 거지 위 따로 아래 따로가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위아래가 없으면 위라는 표현도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하나로 되어 있는데 아니다라는 건 벌써 안이 있다는 거는 밖이 있다라는 거. 그렇죠? 안과 밖이 있다라는 어떤 선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동시성은 융 박사가 인간 경험에서 일어나는 이 현상을 설명하려고 사용한 용어다. 우리가 고등 물리학을 탐구하며 이해하듯 우주 속 이곳의 사건이 우주 속 저곳의 사건을 초래하지 않는다. 우주 속에 이곳과 저곳이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대신 둘 모두가 동시에 나타나는데 하지만 지각적 관찰은 그것에 인간적인 순찰을 덧붙인다. 인간적인 순찰을 덧붙이는 거야. 지각적인 관찰은 그러니까 사람들 인간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여기는 제가 이제 베란다 쪽으로 나와 있거든요. 저기는 아니고 여기는 밖이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이 에너지 장으로는 그냥 온 우주가 하나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로 있는 건데 우리는 이 지금 유리, 베란다, 벽으로 인해서 안과 밖이 있다라는 것은 인간적으로 내가 이 지각하고 있는 것들을 순차적으로 붙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비유를 들면 우리는 밤하늘을 살피며 마음에 드는 별자리를 찾는 데서 기쁨을 발견한다. 마음에 드는 걸 찾아내는 거예요. 골라내는 거죠. 골라내는 거예요. 찾아내잖아요. 그래서 벌써 분리가 되는 거고. 그래서 하지만 실상 별자리와 같은 것은 없다. 우리가 별이라 부르는 것이 그리는 익숙한 패턴은 완전히 관련 없는 근원에서 유래하는 빛의 점들로 구성된다. 어떤 것은 수백만 광년 더 가깝거나 더 멀리 떨어져 있고 어떤 것은 다른 은하에 있으며 어떤 것은 사실상 별개의 은하 그 자체이기도 하다. 많은 것이 수천 년 전에 다 타서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한 빛은 우리가 거기에 투사하는 것을 빼면 서로 공간적, 시간적으로 무관하다. 숫자나 곰이나 사람 형태뿐만 아니라 별자리라고 하는 바로 그 패턴 자체가 보는 사람의 눈에 의해 하늘에 투사된 것이다. 별 또한 뭐예요? 사람들에 의해 따라서 투사된 것이다 라고 이제 하늘에 투사를 했죠. 그래서 원인과 결과라는 뉴턴식의 선형적 순차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이런 사건들 사이의 연결성은 무엇일까? 명백하게도 두 사건은 보이지 않는 어떤 방식으로 서로 연관되어 있거나 연결된다.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 네. 하지만 그 방식이 중력이나 자력, 우주풍이나 에테르에 의한 것은 아니다. 즉 두 사건은 둘 모두를 포함할 정도로 방대한 규모의 쓸개장으로 둘러싸인다. 쓸개장으로 둘러싸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물고기 떼가 동시에 헤엄칠 때나 동시에 헤엄치는 거예요. 새들이 무리지어 V자 대형으로 날아갈 때
각 객체가 자신들이 자리한 그곳에 있는 것은 다른 객체와 정렬해서가 아니라 그들 모두가 정확히 똑같은 끌개장에 조율되어 있기 때문이다. 똑같은 끌개장에 조율되어 있대요. 그래서 따라서 무리의 가장 자리에서 헤엄치는 물고기는 무려 400m 떨어진 곳에서 자신의 동료 물고기들이 포식자들로부터 달아날 때에도 즉각 거기에 거기에 맞춰 방향을 막 바꿀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끌개장이 우리가 모여 있는 거는 뭐예요? 우리가 막 모여 있잖아요. 우리 팀이 모여 있어요. 색깔이 달라요. 여기에 이제 행사가 있어가지고 천안에 이제 소노펠 행사장에 왔어요. 왔는데 어, 한 250명 정도 온 것 같아요. 300명까지는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250여 명 정도가 됐는데 그중에 이제 여기 몰려있는 사람들의 큰 집단 모이게 된 끌개장이 있죠. 성공하려고 하는 게 있고 성공을 하는데 어떤 도구를 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체에 대한 그게 끌개장이 또 있고 그런데 또 그룹마다의 그 끌개장이 또 있는 거예요. 여기는 내적인 성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어떻게 성장을 해서 바뀐 분들의 이야기는 하죠. 제가 어제도 보니까 저보다 한 2년 늦게 시작했는데 작년에 500만 장자 되신 분이 강의를 했어요. 부산 분인데. 근데 그분이 몇 년 전에 저희도 한 2010년 그랬으니까 그분도 한 7, 8년 됐을 때 슬럼프가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스폰서에 대한 그 불평불만을 계속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저희 그 남편과 초등학교 동창 그 선후배 사이라 그러는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만나서 얘기하고 불평불만을 막 한참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한참 연락이 안 되고 그랬을 때 지금은 보니까 이제 성장을 하는데 제가 보니까 어제도 얘기하시는데 보니까 멘토가 있다 하시는 것 같아요. 멘토가. 이 멘토가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는 제가 봤을 때 이제 이렇게 성장을 해 계세요. 근데 거기서도 노력해야 됩니다. 대가지불을 했습니다. 막 이런 멘트를 계속 하실 때 제가 그 멘토도 한계는 있구나. 제가 그 멘토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멘토도 한계가 있고 전에 알란 나가오 그 사장님도 멘토가 계세요. 그리고 중국의 시동 그분도 멘토가 계세요. 의식적으로 확장해 주시는 그런데 한국에는 많은 리더들이 멘토가 없어요. 멘토가 누구냐? 자기 자신일 거예요. 그럼 또 거기서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멘토를 어떤 분과 연결이 돼가지고 만나느냐, 내 의식이 어떻게 해서 확장이 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것 같아요. 굉장히 다르죠. 의식이 얼만큼 확장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쪽으로 방향을 갈 수 있는 거, 그 끌개장에 모여 있다는 거는 결국은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죠.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을 끊임없이 내려놓고 알려주시는 그 길을 끊임없이 안내하시는 곳을 따라가면서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그 끌개장에 끼리끼리 이 안에서도 공부하는 사람들의 그 안에서도 또 거기 안에서도 무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 끌개장에 그 무리가 있어요. 그 끌개장에 그 무리가 있다가 누군가가 한 명이 더 의식이 상승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무리에서 또 좀 더 다른 무리로 이렇게 옮겨가요. 끌개장에 따라서 계속. 그래서 그 끌개 패턴들이 있다라는 거. 그 방향을 맞추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각성해야 돼요. 어디다 맞춰야 될 것이냐.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그냥 가깝게 있으니까 얘기하고 수다를 떨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좀 더 다른 회계장, 다른 곳에 맞춰야 될 것이냐. 그거는 이제 맞추는데 저 사람이 와주기를 바라면 안 돼요. 내가 찾아가야 되는. 내가 찾아가고 적극적으로 물어보고 질문하고 그렇게 하는 게 우선적으로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볼게요. 비선형적인 거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비선형적인 서로 연결된 의식 데이터베이스의 존재가 처음에는 이해가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 영토 위를 빙빙 돌 것이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해하기가 어렵고 얘기를 해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어, 그 사업을 하는데도 에너지가 0에서 100까지가 있다면 그 사람들의 에너지를 내가 자꾸 공부를 하면서 그 사람들의 그 에너지를 볼 수 있다면 아, 이 사람은 그냥 공부하는데 시간을 좀 더 두어야 하고 그러면서 뭐 또 필요하면 제품 체험을 하고 그런데 사업적으로 더 이렇게 할 만한 사람들은 그게 저도 계속 공부하면서 더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근데 아,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이 아직은 에너지가 그냥 뭔가 열심히 체험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의식 공부도 해야 되고 좀 더 그 사람들에 대한 맞는 그 학습도 있잖아요. 나한테만 맞춰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조급해서 나한테만 맞춰져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작성이 되고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그러면 여기서 이 사람한테 맞춰가지고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도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아, 이 사람한테 맞춰서 해주니까 다른 거예요. 그 사람한테 맞춰서 해줘야 될 수준이 있고 단계가 있다면 1단계를 해야 되는데 나는 내가 조급함 때문에 5단계로 뛰어오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의식의 어떤 그런 보이지 않지만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영토 위에서 그렇게 되면 빙빙 도는 것이다.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알면 누가 먼저 알아야 돼요? 내가 나를 알아야 돼요. 아, 내가 두려움이 있구나? 정확하게 아는 거. 아, 두려운데 그냥 그러고 있구나? 그냥 어릴 때 그 했었던 패턴대로 또 계속 그 느낌을 놓질 않아서 또 계속 경험을 하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도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이고 내가 계속 뭔가 이제 그 내가 나를 스스로 아는 것이 가장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내 거를 밑을 보니까 좀 더 밑에 이렇게 내 거를 내가 그 1에서 선까지가 다 있다 하죠. 그런데 어제 85%가 199 이하에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200 이하에 있는 거죠. 199까지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침을 내가 나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상대방도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더라니까요. 근데 내가 나를 보질 못하면 답답해요. 내가 나한테 답답해하는. 저 사람을 보고 답답해하고 사람들을 보고 답답해하는 거죠. 또 나를 보고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이해를 못할 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부하면서 나의 의식을 내가 먼저 보는 것,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근데 자꾸 저도 그 요번 주에 알아낸 거죠. 제 주변에도 그러니까 주변에 많아요. 제가 이제 느껴지는 그 의식의 층이 주변에도 많은데 많아요. 주변에 많다는 건 뭐예요? 제 안에 제가 그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우울하고 막 뭔가 이렇게 슬프고 두려움에 왔다 갔다 하는 그 마음들 제 주변에 이렇게 보면 많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인정하는 순간 아, 그들을 좀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알아야 아, 나한테도 이게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참 얼마나 에고가 진짜 이기적인 거예요. 에고. 내가 나를 이해하니 상대방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이해를 못하면 저 밖에 있는 사람도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참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우울하고 막 슬프고 뭔가 두려움 때문에 왔다 갔다 했었던 마음이 있구나라는 거를 아니까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해도 좀 이해가 가고 편안하게 대화가 되는 거죠. 이래서 이렇지 않나. 아니면 뭐 저 사람인데 이상하다. 왜 분명히 이렇게 해서 아, 그렇군요라고 해놔놓고 이렇게 보면 행동하는 거는 별반 크게 달라진 거는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좀 뭐지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게 이해가 되는 거야. 아, 아직 조금 이해가 되고 의식이 조금씩 바뀌기는 하지만 근원적인 어떤 습관적인 거 있잖아요. 습관, 무의식이 완전히 바뀐 게 아니라서 무의식, 나도 모르고 하는 것들은 바뀌고 있는 게 아직은 바뀌어가고 있는 과정일 뿐인 거예요. 제가 실증이 나는 거예요. 휴대폰이. 휴대폰이 실증이 나서 얘는 언제쯤이면 바꿀 수 있을까? 공짜폰이라고 샀는데 이제 그 이렇게 약정을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1년 반 정도는 써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1년이 좀 넘었거든요. 그래서 전화해서 확인을 해봤어요. 확인을 해봤더니 맞대요. 한 10월 27일이 지나야 된대요. 근데 실증이 나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면서 제가 이제 케이스를 바꿨어요. 그러니까 완전 새 거 같은 거예요. 근데 안에 이게 폴더폰이다 보니까 안에가 이렇게 접히는 부분이 생기는데 그전에는 제가 중간에 한번 접히는 부분이 생기니까 글씨라든지 이렇게 터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얼른 AS 센터 거기 가서 이제 필름을 다시 바꿔서 했는데 이제 하기 싫은 거예요. 제가 이제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필름을 안 바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하나를 띄어냈어요. 근데 필름 같은 게 또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필름을 하나 더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을 하고 있다가 제가 이렇게 접힌 부분이 또 들뜨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AS 센터나 가서 해야 되는데 들떠 있는 거를 칼로 싹 벗겨갖고 하나 벗기면 되는 줄 알고 싹 끌어서 벗기니까 갑자기 시커매지는 거야. 액정이. 그러니까 완전 본체에 있는 거를 끌어가지고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휴대폰이 그러니까 충전을 해놓으면 전화는 와요. 전화는 와서 블루투스하고 연결이 돼 있으면 전화는 되는데 지금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반짝반짝 한다고 했지. 그래가지고 핫스팟도 안 되잖아요. 이거 켜가지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와이파이 번호를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핫스팟 켜놓으라고. 그래서 핫스팟을 켜서 연결을 해놓고 그다음에 황윤영 사장님한테 미리 내가 톡이 안 되니 미리 좀 링크 좀 다 해. 제가 이제 메시지를 보내면 이제 이걸 또 다시 주시고 막 했었던 게 있었거든요. 모, 모서리 해 먹었어요. TV 액정. 어, TV 액정을 또 모서리를 해 먹었어요. 그 저는 휴대폰이 그러니까 제가 휴대폰이 안 되잖아요. 거기 제가 카드도 지금 잊어버려서 아직 못 찾고 있는데 카드도 없는데 그 안에 삼성페이가 돼가지고 결제도 안 되고요.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는 지금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핫스팟 틀어달라 그래가지고 카톡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컴퓨터로. 그래가지고 이게 될 수 있는데 이게 그래서 아침에 이거 왜 이랬을까? 참 제가 내년에 엄청난 돈을 번다 하니 왜 자꾸 이상한 짓을 자꾸 할까? 모서리가 시커매요, TV에. 저는 휴대폰 액정 자체가 완전히 이렇게 해서 요 모서리하고 요 모서리 끝에는 살짝 보여가지고 어떻게 하든 지문인식을 하니까 이게 켜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이렇게 최근 기록에 이렇게 해서 뭘 눌렀는데 뭐가 터치가 돼가지고 여기 어떤 분한테 새벽에 전화 가서 얼른 눌러가지고 어떻게 껐어요. 알람도 계속 올라요. 끄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방전을 시키려니까 그렇고 충전을 해놨더니 계속 시끄러운 거예요. 여기 애기도 자는데. 아유. 그래서 제가 무의식을 보면서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죠. 야, 얘가 결국은 돈을 쓰고 싶어 하는구나. 돈도 계속 바꾸고 싶어 해가지고 알았단 말이에요. 한 40만 원 정도가 남아있대요. 근데 그걸 굳이 그걸 쓰고 싶은지 막 그래서 최대한 이제 어제 옆에 이제 아들이 앉아 있었는데 이게 시커면서 깜짝 놀라서 이래 보니까 이거 액정 비싸다고 그랬잖아요. 액정을 갈아도 비싸고 뭔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제 오늘 이제 대구 도착하자마자 AS 센터를 이제 가봐야 되는데 야 이거 돈을 자꾸 쓰려고 하는 것도 있고 뭔가 이게 성공하려고 하는데 왜 연락을 이렇게 불편하게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게 제 무의식에 성공과 돈에 관련된 것들 이게 아주
습관이 진하게 완전히 이렇게 깔려 있다라는 거를 그냥 알겠더라고요. 그냥 있구나.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그냥 끊임없이 각성하는 수밖에 없다. 늘 그러셨거든요. 어떻게 하면 되냐, 이렇게 각성하는 거야. 빨리 알아차리고 일이 생겼으면 빨리 어떻게 해결하면 되고, 빨리빨리 해결하고, 그냥 계속 각성해서 옆길로 갈 거 또 가고, 옆길로 갈 거 가고. 그래도 의식 공부를 듣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옆으로 가려고, 무의식으로 가려고 그러다가도 그냥 옆에 이렇게 맞춰져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식 공부는 내가 무의식에 엄마 아빠한테 체면이 이미 당해져 있는 자동 프로그램에서 벗어나는 것, 팔자가 바뀌는 것, 나의 운명을 바꾸는 그런 수업이라는 거.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많이 즐겁고 편안해졌어요. 조급한 거, 우울하고 슬픈 거, 막 이런 부분들을 많이 제가 좀 보고 나서, 어떤 사람을 보고 제 모습을 봤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나서 조급함도 없어지고 좀 내려놔지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7시에 새 마음 운동을 합니다. 나오실 분들 나와서 운동하러 가면서 이야기도 좀 하고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 6시에도 다시 만나 뵐게요. 네.